네, 안녕하세요. 난설기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금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0월 25일이죠. 이날은 어떤 날이냐? 중공군이 지난 한국전쟁에서 항미 원조라는 구호를 들고 한반도를 침략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한국전쟁의 참전 때문에 압록강까지 진출했던 우리 국군과 미군은 후퇴를 거듭해야 했고 정말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1950년 크리스마스에는 전쟁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런 중공군의 개입 때문에 전쟁은 2년이나 더 치렀어야 했고 남과 북은 그렇게 영영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통일의 적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공군의 그런 전쟁 개입은 분명한 침략이었고 또 마오쩌둥은 김일성을 부추겨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김일성이 그런 위기에 빠지자 그를 도와주려고 직접 군대까지 파견한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논쟁은 이미 1990년대 말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 끝난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고 뒤에서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도와줬다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이 없는 이미 1990년대에 종지부를 찍은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중공군의 이러한 개입 문제가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지난 10월 7일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은 정치계가 아닌 연예계였습니다. 여러분들 BTS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런 BTS가 한미 친선 우호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벤플리트 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상을 수여받게 된 BTS의 리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BTS의 리더는 중국을 따로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과 미국 군인들의 어떤 노고와 희생 그리고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중국에서 갑자기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이러한 BTS의 발언이 중국의 존엄을 깎아내리고 중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한테는 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린가 싶은 그런 논란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팩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한국전쟁은 분명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으켰고 김일성은 이 한국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 정말 긴밀하게 협업을 했습니다. 또한 마오쩌둥한테 가서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았고 또 김일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한국을 침략하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죠. 이 모든 자료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라는 거죠.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 그런 마오쩌둥이 김일성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급하게 중공후 수십만 명을 편성해서 한반도를 기습적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분명한 이건 침략이죠. 선전포고도 없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38선을 넘어서 서울 이남 지역까지도 점령을 했었죠. 중공군이 북한군을 도와준다면 결국은 북한 영토까지만 내려오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38선을 넘어서 그들은 서울도 점령을 했었고 충남까지도 진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침략 전쟁이고 우리한테 중공군은 침략자입니다. 제가 이 침략자란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은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이 본인들의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BTS는 본인들의 발언에서 한국 군인들과 미군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왜 중국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침략한 침략자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정말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만 가지고 있어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의 관영 언론, 공산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구시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선동이죠.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선동입니다. 그런 선동에 부하 뇌동한 중국의 네티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BTS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중국 내에서 BTS 관련 굿즈들을 판매하는 일을 중지시켰습니다. 결국 BTS 굿즈를 다루던 대형 유통사 4개가 더 이상 자신들은 BTS의 물품들을 중국으로 나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중공군의 참전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라고 발언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온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김일성이 먼저 침략을 했고 김일성이 선전포고도 없이 수십만의 북한군의 병력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일으킨 것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침략의 뒤에는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있었다는 것 또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미제국주의 침략이 아니라 중국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의 침략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젠 중국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러한 논란들을 더 증폭시키고 있고 왜곡된 사실로 중국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대처입니다. BTS가 중국 전체와 싸우고 있는 동안 그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될 한국 정부는 그 어디에서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여당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했다.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민주당 지도부죠. 신동근 의원이 한 말입니다. 자, BTS가 언제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죠? 또 BTS가 언제 중국의 역사적 아픔을 건드렸죠? 중공군의 참전, 중공군의 침략은 어찌 보면 우리 역사의 아픔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행위였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BTS를 보호하고 옹호하지 못할 망정 그런 BTS를 비난하고 나서는 오히려 중국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난 23일 통일부 국감에서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왜 회피하냐고 회피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끝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통일에 대해서 논하는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통일을 가로막은 그런 중공군의 침략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왜 그저 결례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결례를 범하는 것은 다 괜찮고 우리는 중국에게 왜 그저 결례를 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중국은 대국이니까 우리한테 뭘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라면은 정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노제팬을 외치시던 분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 거죠? 일본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역사의 죄인이라면 중국도 일본 못지 않습니다. 중국 또한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수십 번에 걸쳐 침략을 했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인명을 앗아간 그런 주적 중의 주적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참전을 해서 십수만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게는 이렇게 관대한 거죠? 일본을 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욕하던 그 기계와 민족적 자존심 그걸 똑같은 잣대로 중국에게도 들이대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김일성을 부추겨 한국전쟁을 일으킨 한국전쟁의 원흉이며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국가입니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말 수많은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파렴치한 정부가 바로 중국입니다. 저도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일본은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이며 특히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1인 독재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될 대상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할까요? 아니면 독재 국가여야 할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민주당일 뿐일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